미국이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우선 러우전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었다. 요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선언했고요.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정보와 작전, 교리 이런 것들이 정규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사실상 전쟁은 끝났어요. 오늘은 진재일 교수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군사력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오랜 기간 전력을 갖춘 우크라이나군이 군사적으로 지금 패배한 게 맞냐? 특히 교수님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그 말씀을 이제 전황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거는 같은데 솔직히 패배한 게 맞냐, 러시아가 앞선이 맞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 시원하게 러우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정말 패배한 것인지 또 문제점이 뭔지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전쟁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2023년 5월에 1차 끝났고요. 그리고 2024년 여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9월 정도 되면은 사실상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손실이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피크는 언제 쳤는가 하니까 작년 2024년 6월부터 피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쭉 상승하던 차에 이제 크루스크 침공을 해서 거기서 결정타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손실 자료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쟁을 쭉 팔로우하고 전쟁의 국면을 쭉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엄청나게 못 싸우고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이제 완전히 지금은 다 어디서나 공식적으로 졌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 미국이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에서 패배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드렸는데요. 그것을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니까 우선 러우전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이었다. 요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선언했고요. 이제 지난주에 뉴욕 타임즈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상 직접 전쟁을 한 것을 사실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전략과 정보와 무기 등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수나 물류 같은 것을 영국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병사하고 전쟁터만 빌려준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리전이건 직접전이건 러시아가 승리 중인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수행한 모든 부분이 뭐냐, 무기하고 전략하고 정보에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 그러니까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정보와 작전, 교리 이런 것들이 정규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럼 무기체계 양에서 훨씬 밀렸고 또 질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여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나토하고 서방은 그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과거에 미국이 싸웠던 전투하고 달리 정식적으로 통합작전 수행을 능력을 갖춘 그야말로 강군인 러시아군에게 특히 바다도 아니고 대륙전쟁을 승리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다. 그건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얼마나 더 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증거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러시아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승전국으로서의 협상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무슨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이 전쟁의 당사자인데 지금 중재자로 돌변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발짝도 안 물러나니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체면만 차리면 빠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임하지만은 러시아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미국은 빠지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빠지기 싫고 유럽도 빠지기 싫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미국이 예. 육군 무기를 많이 예.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예. 이게 미국의 장군들 인적 어떤 전략 지휘 자체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요 분이 유명한 분인데요.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전 미 육군 유럽 사령관이었습니다. 벤 호지스 장군인데 지금 군사평론으로 이렇게 공중파에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이 사람이 하는 걸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네. The intelligence and capability that we should. Russia still cannot defeat Ukraine. They cannot knock Ukraine out of the war. And I think reports that somehow Russia is gaining, that's just not accurate. I mean, it's been 8 months since Ukraine went into course. It only now is Russia finally getting closer to pushing Ukraine out of course, but there's still Ukrainian troops inside course. And Ukraine has now moved into Belgorod. So I think what we're seeing is a determined resistance by Ukrainian forces, but their defense industry is growing while at war. Russia, meanwhile, has enormous economic problems, and I don't know how much longer they can keep doing what they're doing, especially if Europe were to decide that it would do everything necessary to help Ukraine win. So even if the U.S. fails to do what it should. 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좀 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참 무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7만 3천 명을 살상했거든요. 네. 포켓을 형성해놓고 그냥 거기로 무기가 정예 부대가 오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저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미군은 아프간 전쟁을 보십시오. 위성도 없고 방공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군도 없는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전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렇죠. 결국 패배하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지금 러시아가 싸우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미군이 싸웠던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승리한 게 제대로 없죠. 미군이 엄청나게 무기도 많고 장비도 많고 위성도 있고 온갖 자산을 다 가지고 했는데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미군이 막 지원해주는 뭐 위성 120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해주는 그 우크라이나군을 또 잘 싸워요. 네. 슬라브족들이 용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무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왜 지금 이제 카볼리라고 해서 이제 유럽 사령관이 있습니다. 포스타. 그 사람이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제 평가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도 앞뒤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미국의 장군들이 굉장히 무능하다. 그걸 이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걸 국면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지 이걸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이라면 굉장히 무능한 거고 아니면 사실을 안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교수님 이게 미국이 돈을 엄청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한때 GDP가 낮아진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천조국이니까 군사비 주셔서 상대가 안 되는데 미국이 전력을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영국에서 나오는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24년도에 군사비 지출을 쭉 이렇게 놨습니다. 미국이 크고 중국, 러시아, 뭐 독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0등이죠. 일본 다음으로. 어쨌든 저렇습니다. 저거는 뭐 환율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한 10등 근처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에 명목군사비거든요. 명목군사비로 미국과 러시아를 전쟁 전이었던 2021년을 비교해 보면 12대 1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지금 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2024년도 말 기준이죠. 말 기준으로 보면 6.6대 1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30나라를 다 합치면은 28.4대 1입니다. 1이었다가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군사비를 많이 쓰니까 이제 1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명목군사비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명목군사비는 이제 약간 환율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력으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PPP 기준이라 그러죠.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2021년도에 4.3대 1이었고 2024년도에 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그렇게 뭐 10대 1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말씀드릴 미국의 어떤 좀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곁들이면은 조금 더 저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력 기준은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런 군사비를 쓰면서 해외 여러 기지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거지만 러시아는 그런데 미국보다 훨씬 적게 쓰니까 이제 실제로 좀 다르고요. 군사력을 이야기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력은 인원과 장비와 물자입니다. 우선 장비 물자는 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인원만 보시면은 이제 인원은 우선 병력 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병력도 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교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병력들은 훈련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병력 수만 보면은, 현 시점에서, 2024년도 시점에서, 미국은 이제 현역이 131만 명, 예비역이 거의 80만 명이 되고요. 러시아는 현역이 113만 명이고, 예비역이 150만 명입니다. 근데 저게 러시아 저 숫자가 지금 150만으로 올해 중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병력 수로 보면 러시아나 미국이나 비슷하죠. 네. 현역은 좀 많지만 예비역은 훨씬 러시아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인구 수로 보면 미국이 2.5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3억 5천 되고 러시아가 1억 4천 정도 되니까 그런데 병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병력으로는 비슷하다 보고, 이제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은 전투 경험으로 봐야 됩니다. 전투 경험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네. 어쨌든 걸프전 이후에 전쟁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전 경험은 전무하다. 대부분 대불란전, 대테러전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러시아는 조지아나 체첸이나 시리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뭐 소규모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미국만큼 저렇게 많은 전쟁 경험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은 아프간전 이후에 이쪽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군대를 대테러전과 대불란전으로 완전히 전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하이마스나 뭐 여러 가지 포병 이런 것들도 전부 뭐 수송기에 실어 나르기 쉽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전쟁을 몇십 년 동안 벌써 아프간전만 해도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군대가 저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지휘했던 장군들,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테러전, 대불란전만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전을 해본 사람은 지금 다 제대하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걸프전이 마지막 정규전에 있거든. 1991년도에. 그쵸. 그러니까 34년 동안 군대에 있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게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은 누가 우세한지 좀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의 질이나 훈련 정도, 또 통합작전 수행 능력, 이거는 이제 큰 이제 그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전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훈련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뭐 기름도 많고 어쨌든 훈련비가 쫙쫙 나오니까요. 대부분 나라들이 훈련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훈련을 좀 생략하거든요. 기름값 그러면은 네. 조정도 적게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비해서 미국은 훈련 수준이 높은 편이다. 근데 병력의 질은 되게 낮다. 왜 낮은가? 그러니까 DI를 해가지고 지난 뭐 꽤 오랫동안 군대를 기피했습니다. 저게 이제 다양성, 평등성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걸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저걸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 좀 나아질 건데 하여튼 병력질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상적일 때도 병력질이 되게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7, 8년 이상 모병 기준을 미달해가지고요. 모병 기준을 계속 낮췄어요. 계속 미달하니까 그래서 낮춰도 미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이 좀 될 건데 여전히 군대에 대한 깊이가 많고 그 미국이 했던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고 이제 외상후 증후군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네. 근데 러시아는 어떤가 하니까 훈련 수준이 높고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사관학교의 질도 좀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질은 러시아가 높다. 그리고 이제 직업병의 계급 구조가 있는데 미국과 서방은 다 NCO, 그러니까 부사관 중심으로 돼 있어요. 직업 그 병력이랄 게. 그러니까, 병사들은 왔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가고,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군대의 노하우가 부사관한테 다 있는 거죠. 기술이 됐든 작전술이 됐든. 근데 러시아는 부사관이 훨씬 적고요. 그 초급 장교 중심으로 좀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부사관이 적으니까 러시아 군대가 약할 거라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초급 장교 수준으로 돼 있고 저게 그 계급이나 소위 말해 호봉이 높아도 사령관을 하거나 그 뭐 조그만 소부대 지휘관도 능력 중심으로 합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그 문화가 있어서 그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계급은 좀 낮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런 뭐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아시기 힘들 거니까 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러시아가 2대1 수준이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 이제 병력이 흩 뿌려지니까 저 전쟁터만 따지면 대등할 수 있다, 충분히. 예. 그리고 병력의 질이나 어떤 훈련 요소나 정규전 수행 능력은 러시아가 우수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